룰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인공장애물에서는 무볼타로 빼놓고 볼을 드롭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인공장애물이라 한다면 카트가 다닐 수 있는 카트 도로, 그리고 물이 빠지는 배수구 그 맨홀 뚜껑, 그리고 나무를 지탱하게 할 수 있는 지중목들, 그리고 뭐 라이트 기둥, 인공적으로 세우는 것들은 다 인공장애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거리 말뚝하고 해저드 말뚝도 인공장애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인공장애물에서는 무볼타로 한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하고 볼을 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한 클럽 이내에. 인공장애물은 무볼타로 한 클럽 이내에 드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자연적인 장애물, 나무 뿌리 밑에 있는 것들은 그대로 쳐야 돼. 그대로 쳐야 되는데, 그대로 칠 수 없을 경우에 우리가 언플레이어블을 선언한다 그랬습니다. 언플레이어블 선언했을 때는 1볼타 후에 2클럽 이내에 볼을 드롭하고 치게 됩니다. 언플레이어블에 대한 그 두 가지 설명은 조금 이따가 할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볼 있는 데에서 풀이 좀 길어져 있다 그래서 볼 뒤를 이렇게 밟고 아니면 클럽으로 눌러주거나 이렇게 해서 볼을 치게 되면 라이 개선으로 인해서 투볼타를 받습니다. 투볼타. 라이 개선으로. 내가 스윙을 하는데 백스윙을 들어 올렸는데 나뭇가지가 걸려서 부러졌어요. 근데 그 상태 그대로 볼을 치게 되면 무볼타지만, 스윙을 하다가 부러진 상태 그대로 멈추고 다시 어드레스를 하고 치게 되면, 다시 치게 될 때 스윙의 개선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뭇가지 부러뜨린 것에 대한 볼타가 투볼타를 받습니다. 나뭇가지 부러지면 무조건 투볼타라는 거죠. 부러뜨리고 치게 되면. 오비나 해저드의 경계에서는 오비 말뚝과 말뚝을 연결했을 때, 오비 말뚝이 세워져 있는데 말뚝을 연결했을 때, 눈으로 연결했을 때 그 선상에 조금이라도 볼이 걸려 있으면 산 거예요. 사른 볼이에요. 근데 그 선에 걸리지 않고 나갔을 경우에는 오비가 되고 칠 수 없는 공이 됩니다. 장외 지역이기 때문에 칠 수 없는 공이 돼요. 칠 수 없는 공이. 그래서 우리가 항상 프로 경기에서는 말뚝과 말뚝을 선을 그어가지고 그 선에 연결이 되나 안 되나를 확인합니다. 언플랩을 선언했을 때 우리가 조치 방법이, 나무 뿌리 밑에 있을 때 우리가 만약에 언플랩을 선언한다 그랬을 때는 1볼타 후에 2클럽 이내 홀컵과 가깝지 않게, 그린에 있는 홀컵과 가깝지 않게 뒤로 2클럽 후방 드롭합니다. 뒤로 2클럽 후방 드롭.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은, 두 번째 방법을 예로 들면은 제자리 가서 친다. 제자리 가서 친다. 원래 쳤던 지점 가서 치는 거예요. 나무 뿌리 밑에 오기 전에 쳤던 지점 가서 치는 게 제자리 가서 친다. 1볼타 후에. 그리고 나무 뿌리 밑에 있는 볼과 그린에 있는 홀컵을 연결해서 뒤로 무한 후방 드롭을 합니다. 볼과 홀컵을 일자로 쭉 연결을 시켜서 뒤로 무한 후방 드롭. 뒤에서는 아무 데서나 칠 수 있는 거예요. 뒤로는 아무 데서나 쳐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1볼타 후에 2클럽 이내에서 드롭한다. 하나는 제자리 가서 친다. 또 하나는
홀컵과 볼을 연결해서 무한 후방 드롭을 한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워터 해저드 위를 지나가는 다리가 있다면 그 다리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인공장애물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고객들은 대부분이 인공장애물이라 생각할 거예요. 고객들은. 원래 룰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해저드 위에 있는 다리에 볼이 있다. 볼이 있으면 그거는 해저드라고 보시면 돼요. 해저드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저드 룰로 구제를 하게 되는데, 해저드 구제 방법은 워터 해저드는 3가지, 레터럴 워터 해저드는 5가지, 3가지는 공통적인 거고요. 2가지만 플러스로 요인이 되는 거예요. 플러스만. 3가지는 어떤 거가 있냐면 그대로 친다. 무볼타로 그대로 친다. 물에 빠지진 않았지만 해저드 말뚝을 지나쳐서 잔디에 있을 경우에, 볼을 그대로 칠 수 있을 경우에 우리가 볼을 그대로 칩니다. 무볼타로. 박세리 선수가 옛날에 무볼타로 양말과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볼을 쳐서 무볼타로 쳐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랬죠. 그런 경우가 그대로 친다라는 거죠. 2번째 방법은 제자리 가서 친다. 3번째 방법은 제자리 가서 치는 것도 1버터예요. 1버터. 3번째 방법은 홀컵과 그린에 있는 홀컵과 볼을 연결해서 뒤로 무한 후방 드롭을 한다. 이 3가지 방법입니다. 언플레이블 조치 방법과 비슷하죠. 근데 언플레이블은 그대로 칠 수 없기 때문에 2클럽 이내에 드롭을 한다가 나오는 거고요. 레터럴 워터 해저드에 2가지 방법이 추가되는 건 2가지는 뭐냐면, 빠진 선상에서 2클럽 이내에 드롭을 한다. 물에 빠진 곳에서 2클럽 안에 1클럽, 2클럽, 골프채를 2개 갖다 놓고 그 안에서 드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건너편 넘어와서 2클럽 이내에 드롭을 한다예요. 건너편 넘어와서. 쉽게 생각해서 3가지 플러스 2클럽 이내에 드롭한다가 생기는 거고, 건너편 넘어와서 2클럽 이내에 드롭한다가 되는 거죠. 2개가 플러스 되는 거죠. 어차피 똑같은 말이긴 한데, 빠진 선상에서 2클럽 이내에 드롭, 건너편 넘어와서 2클럽 이내에 드롭입니다. 평행하게 흐르고 있는 하천에서 레터럴 워터 해저드라고 했죠. 평행하게 흐르고 있는 레터럴 워터 해저드에서는 2가지가 더 플러스 되는 거죠. 5가지 방법 잘 이해하셔야 되고,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손님들한테 무시당하고 싶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벙커에서는 우리가 볼을 칠 때 발을 비벼가지고 발을 파묻고 치게 돼요. 왜 그러냐면 발이 미끄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발을 땅에다 묻는 거예요. 고객들 치는 거 보면 고객들이 땅에다 이렇게 막 비벼가지고 파묻고 칠 거예요. 파묻고 칠 때 만약에 볼이 움직였다. 세컨이나 페어웨이나 러프 쪽에 스루 더 그린에서 어드레스 할 때 조금이라도 움직이게 되면 1볼타 후에 다시 리플레이스 한다 그랬죠. 우연한 실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벙커에서도 우연한 실수로 볼이 움직인 거기 때문에 1볼타 후에 다시 리플레이스를 하셔야 돼요. 벙커 내에서 루스 임페디먼트를 치울 수 있는 룰은
2019년부터 치울 수 있다라고 됐어요. 원래는 벙커에 있는 루스 임피드먼트는 있는 그대로 쳐야 되는 거였어요. 해저드도 똑같죠. 벙커가 해저드니까 해저드도 똑같아요. 연습 스윙을 하다가 모래를 건드렸을 때도 투볼타가 들어갑니다. 투볼타. 왜? 모래 테스트를 했기 때문에. 모래가 가벼운지 무거운지 이거를 테스트한 거기 때문에 모래에 닿았을 때 투볼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분의 클럽도 벙커에다가 놔두시면 안 되고 뒤에 있는 잔디 쪽에다 놔둬야지 투볼타를 받지 않습니다. 클럽도 여분의 클럽도 벙커에다가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백스윙을 하는 도중에 내가 스윙을 하려고 백스윙을 들었는데 백스윙 하는 도중에 뒤에 있는 모래를 건드렸을 때도 똑같이 투볼타를 받습니다. 투볼타. 예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어드레스 할 때 모래에 닿으면 안 됐어요. 근데 어드레스 할 때는 모래에 닿아도 된다라는 룰이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드레스 할 때는 무볼타로 어드레스를 하고 칠 수 있는 룰로 바뀌었습니다. 벙커 근처에 보면은 볼을 치기 전에 발을 이렇게 비벼서 파묻고 치기 때문에 그 공간에 발자국이 생길 거예요. 발자국이. 발자국을 우리가 고를 수 있게끔 평평하게 고를 수 있게 고를 수 있는 고르개가 있어요. 고르개. 벙커 고르개가 있는데 고무래라고 하기도 하고 고르개라고도 하는데 그 고르개가 T자 모양으로 생겼어요. T자 모양으로. 생긴 모양을 보면은 창문 닦기 아시죠? 창문 닦는 것처럼 생겼는데 그게 벙커 위에 잔디 쪽에 있어요. 잔디 쪽에 있는데 잔디 쪽에 있는 그 벙커 고무래를 우리가 위에 언덕 위에다 올려놔요. 위에 언덕 위에다가 잔디에다 올려놓는데 볼이 떨어져 가지고 벙커 고무래에 걸렸을 때 벙커 고무래를 치웠는데 흘러가지고 벙커에 빠졌다. 이랬을 경우에 우리가 그 모래에 있는 볼을 주워서 다시 리플레이스를 할 수 있습니다. 무볼타로. 이거는 벌타가 들어가지 않고 무볼타로 볼을 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그린 들어갈 건데 그린에서는 중요한 포인트만 기억하시면 돼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그린 안에서 우리가 볼을 쳤을 때는 볼을 친 사람이 앞에 볼이 있다면 마크를 해달라고 해야 돼요. 마크를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마크를 해달라고 했지만 그 사람이 마크를 안 했더라도 볼을 쳤는데 볼을 친 사람이 맞췄을 경우에는 맞춘 사람이 투볼타를 받게 돼 있어요. 마크를 하지 않은 것은 에티켓에 어긋난 거지만 매너가 없다라고 보지만 그거는 어차피 볼을 친 사람 본인 책임이야. 골프는 개인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앞에 사람한테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지만 안 해주면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볼을 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볼을 친 사람이 앞에 있는 볼을 맞췄을 경우에는 투볼타를 하고 멈춘 자리에서 치게 됩니다. 멈춘 자리.
멈춰있던 볼은 무볼타로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리플레이스를 해야 돼요. 리플레이스. 이것만 생각하세요. 볼을 친 사람은 투볼타에 멈춘 자리, 멈춰있던 볼은 무볼타에 리플레이스, 다시 제자리,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밖에서 친 볼은 그린 밖에서 친 볼이 안에 있는 볼을 맞췄을 경우에는 그린 밖에서 친 볼도 무볼타예요. 무볼타. 그린 안에서 친 볼만 투볼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린 안에서 친 볼만. 그러면 똑같이 그린 밖에서 친 볼이 안에 있는 볼을 맞추었을 경우는 무볼타로 멈춘 자리. 친 사람은 무조건 멈춘 자리예요. 그리고 멈춰있던 볼은 다시 리플레이스겠죠. 어디 있었는지 잘 모를 경우에는 이 정도쯤에 있었겠거니 하는 공간에다가 놓고 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려울 게 없어요. 그린에서 플레이할 때 앞에 있는 볼을 맞추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랬을 때 어떻게 하냐 물어보면, 쳤던 사람은 멈춘 자리시고 멈춰있던 볼은 다시 리플레이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밖에 있던 볼은 무볼타라는 거, 밖에서 친 볼은 무볼타. 만약에 그린에 볼이 있었는데 파3에서 볼을 쳤어요. 티잉그라운드에서 친 볼이 안에 있던 볼을 맞추고 안으로 홀컵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친 사람은 무조건 멈춘 자리고 했기 때문에 홀인이 인정돼요. 홀인. 그래서 홀인원이 되는 거지. 홀인원. 한 번에 들어갔으니까. 근데 안에 있는 볼을 맞추고 안에 있는 볼이 홀컵 안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홀컵 안에 있는, 멈춰있던 볼은 다시 리플레이스를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홀인이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만 이해하시면 룰 하시는데 어렵진 않으실 거예요. 이게 그렇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작년까지는 우리가 그린의 홀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깃대를 꼽아 놨는데, 이 깃대를 그린 안에서 볼을 친 사람이 깃대를 맞으면 무조건 투볼타였어요. 그린 안에서 친 사람은 무조건 투볼타였어요. 근데 지금은 요번 연도 2019년부터는 그린에 깃대를 꼽아 놓고 칠 수 있게끔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린에 깃대를 꼽아 놓고 칩니다. 캐디분들 엄청 편해졌죠. 옛날에는 그 깃대를 맨날 뽑으러 다녔었는데, 그거를 깃대를 안 뽑아도 되니까 할 일이 많이 없어진 거예요. 진짜 깃대 하나 뽑는 게 엄청 시간이 오래 걸렸었거든요. 그게 짜증나고. 지금은 좀 나아지는데, 깃대를 꽂고 치는 것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잘 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은 꼽아달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뽑아달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뽑았다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조금 그런 거는 좀 짜증날 수는 있죠. 그래도 그냥 꼽아놓고 치면 되기 때문에 저 멀리서 달려와서 핀을 안 뽑아도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들은 하시게 되면 아실지 모르겠네요. 그게 꼽아놨을 때는 우리가 무볼타지만, 뽑아서 그린에 놔뒀을 경우에 그린에 깃대를 뽑아서 안에다가 놔뒀는데, 어떤 사람이 볼을 쳤는데 홀컵을 지나쳐서 그린 깃대까지 친 거예요. 내가 뽑아놓은 깃대까지 쳤을 때 깃대를 맞으면 친 사람은 투볼타 후에 멈춘 자리예요. 투볼타 후에 멈춘 자리.
마크를 하지 않고 그린 위에서 볼을 주었을 경우에는 우리가 우연한 실수를 고객이 주은 거기 때문에 1벌타 다시 리플레이스 합니다. 우연한 실수는 무조건 1벌타 후에 리플레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린에서 우리가 여기 보고 치세요 하고 퍼터나 클럽으로 그린을 땅을 짚어주면 여기 보고 치세요 라고 짚어주는 동시에 그 사람은 투벌타가 됩니다. 투벌타. 근데 실제 우리가 고객들 나갔을 때는 짚어주셔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관심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유도리 있게 그냥 넘어가셔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넘어가고 거의 대부분들이 고객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 룰들을. 근데 아는 사람들은 네 투벌타야? 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뭐 그냥 유도리 있게 그냥 넘어가시고 그리고 밖에서 치는 사람은 뽑을지 말지를 정해야 돼요. 깃대를 꽂고 볼을 쳤는데 들어갈 것 같다 그래서 뽑으면 원래 그거는 투벌타가 돼요. 볼을 친과 동시에 꽂거나 뽑으면 이거는 투벌타가 되는 거예요. 프로 경기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볼을 어프로치를 했는데 단거리로 샷을 했는데 들어갈 것 같으니까 캐디가 그린 안에서 깃대를 뽑았어요. 들어갔지만 투벌타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승을 못한 경우가 있는데 볼을 칠 때는 무조건 꽂거나 뽑거나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 우리가 고객이 칠 때는 퍼트 라인을 고객이 치는 퍼트 라인이 뭐죠? 라인이 목표물 볼에서 목표물까지의 가상의 선이에요. 가상의 선. 그 가상의 선을 밟지 말라 그랬어요. 밟는 것은 벌타는 없지만 에티켓에 어긋난다는 거예요. 이 정도 그린에서는 이 정도만 아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룰 적용시킬 수 있으실 거예요. 모르시는 거 있으면 댓글 한 번씩 남겨주세요. 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